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네, 요새 여름철인데도 독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또 심하게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하네요. 저도 최근에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아서 목소리가 조금 막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암 환자에서의 통증 관련해서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지 않으실지도 모를 주제지만 간부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전은 간과 부전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간은 우리 몸의 간이고요. 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죠. 그래서 아니 불자에 전자는 다할 전자. 그러니까 완전하다 할 때 그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오장육부 중에서 이런 부전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있죠. 숨차는 분들. 심장 기능이 완전치 못한 분들은 심부전이라고 하고요. 또 콩팥 기능이 완전하지 않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신부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부전도요, 간이 하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이 간부전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우선 간 부전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이 전에 전혀 문제가 없던 분들에서 갑자기 간 부전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급성 간 부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요, 예전부터 만성 비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 또는 간경변증, 이런 만성 간 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에서 괜찮다가 전까지는 서서히 또는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만성 간 질환에서의 급성 악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급성 간부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간에 아무 문제가 없던 분들에서도 갑자기 간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좀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실 텐데,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간이 망가지는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 급성 간부전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의 과도한 손상이 갑자기 주어지면 우리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이 간도 버티지 못하고 각종 이상 신호,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급성 간부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주변에서 약을 잘못 먹어서 간이 갑자기 나빠졌다 하는 말 들으시죠? 서양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급성 간부전, 그러니까 갑자기 간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약물 오남용입니다. 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든지, 심지어 자살 목적으로 간독성이 이미 있는 약을 한꺼번에 복용했을 때 급성 간부전으로 이식을 받아야 한다든가 또는 사망하는 예가 서양에서는 이리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염이 많은 나라잖아요. 바이러스 간염이 많은 나라에서 예전에 비형 간염이 창궐하던 시절에는요, 급성으로도 비형 간염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급성 비형 간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급성 간부전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1위였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비형 간염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약물 복용이 점점 많아지고 해서 바이러스 원인은 줄고 약물은 점점 늘어난다. 또 이제 지금은 또 줄었지만 A형 간염도 급성 간염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한번 유행이 있었습니다만, 급성 A형 간염도요, 특히 이제 중년의 남성 같은 경우에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간부전에 걸릴 위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상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끔 나가지만, 거기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약이 간에 안 좋은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든 약은 거의 다 간에서 해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약을 다 조심하시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약물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진통소염제들 있죠. 대표적으로 타 땡땡땡 하는 약물, 그 약은 용량 의존적으로 간독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1200ml까지 복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 용량을 넘어서면 간독성이 나타날 위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통소염제
해열제, 진통 해열제, 뭐 타 땡땡땡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진통 해열제, 진통 소염제는 신독성, 간독성 다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알려진 거는 우리 결핵약이 있어요. 항결핵제라고 해서 뭐 아이나리팜핀 하는 그런 항결핵제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약제는 과민 반응입니다. 그 약 자체가 독성이 있다기보다는 과민 반응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멀쩡하지만 어떤 분한테는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제 호흡기 내과 선생님의 처방, 지시, 감독 하에 약을 복용하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함부로 결핵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신경과 약물 중에 그 항전간제, 예전에 이제 간질이라고 그랬죠. 경련 일으키는 분들 쓰는 항전간제 있습니다. 경련을 줄여주는 약물들, 뭐 클로나제팜이라든지 뭐 다이아제팜 뭐 이런 항전간제들이 또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또 항생제 많이 주사로 맞거나 입원하신 분들, 또 감기 걸렸을 때도 항생제 복용 많이 하잖아요. 항생제도 기본적으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약이든 보시면은 다 그 사용 설명서에 간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대표적인 항생제라든지 항전간제라든지 항결핵제라든지 또 일부 심장약, 또 부정맥 약물, 또 그리고 진통소염제, 진통해열제 이런 것들은 특히나 그 간독성 유발이 다른 약물보다 좀 빈도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상호작용 관련해서는요, 약물 상호작용이 굉장히 예측 못하게 일어나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은 반드시 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금기시되는 약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약 처방을 받아서 약국 가시면 약사님들이 그거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병용 금기 약물은 다 잘 걸러주실 테니까 임의로 복용만 하지 않으시면은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써서는 안 되는 약을 드실 일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성 간부전의 정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그 과거력, 기왕력이 없던 분들에서, 건강하던 분에서 갑자기 간이 나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로 24주 내에 갑자기 황달이 생기고, 또 간성 혼수 증상이 나타나고, 또 혈액 응고 장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개월 내에 이런 간 부전의 증상들, 뭐냐? 황달, 간성 혼수 증상, 그리고 혈액 응고 증상, 이 세 가지가 출현하면 급성 간부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거는요, 간 손상이 나타나게 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간세포가 깨지잖아요. 파괴되면서 혈액 중에 그 간에 있는 효소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간 수치라고 하는 건 있죠. AST, ALT가 수천, 어떤 경우는 10,000 이상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간 손상에 비례해서 그 효소 수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 눈이 노래지는 거. 피부도 노래지지만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거가 바로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으면 흰자위를 보면 맑고 하얘야 될 흰자위가 노랗게 변했다. 그게 황달인데, 황달의 정의는 또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 수치 중에 빌리루빈이 보통은 1.0 또는 1.2 그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임상적으로 우리가 눈에서 황달을 알아챌 수 있는 정도다 하면 3 정도라고 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3mg/dL 정도 이상이면 황달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간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이제 황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황달도요, 또 생각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성 간질환이 있던 분들은 간염이라든지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황달이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 황달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 간의 해독 기능을 해치지 않습니다. 몸이 뭐 노래지고 눈동자가 노랗더라도 서서히 황달이 생기는 경우에는 간성혼수 증상이 잘 안 나타나거나 아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급성 간부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간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황달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의 장애가 단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해독 기능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 간부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간성 혼수 증상입니다. 간성 혼수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간성 혼수라는 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진압력의 장애라고 그러는데, 진압력이라는 거는 여기 공간에 대한 진압력, 시간에 대한 인지 기능, 또 사람에 대한 인지 기능, 여기가 어딘지, 오늘이 며칠인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의 변화가 오고 이렇게 진압력의 장애가 오는 것으로 간성 혼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혈액 응고 장애라는 건 뭐냐면 마찬가지인데요. 간에서 응고인자라는 거, 피를 멈추게 해주는 그런 응고인자를 합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급성 간부전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다 없어져요. 빠른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피부에 막 멍이 갑자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새파랗게 멍이 막 든다는, 잇몸에서 피가 막 난다는, 코피가 줄줄 난다는 이런 응고장애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급성 간부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다시 정리하면 황달, 눈이 노래지는 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해독 기능이 없어져서 간성 혼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몸의 전반적인 출혈, 심지어 뇌출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응고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 급성 간부전의 증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급성자가 들어가면요, 증상이 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라는 질병도 있는데, 췌장염도 급만성 췌장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도 물론 이제 통증이 있지만 급성 췌장염에서 심각한 이 배꼽 위 통증, 명치 부위 통증, 심하부 통증, 떼굴떼굴 굴를 정도예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땡겨가지고. 그렇듯이 췌장염도 이렇게 급성에서는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만, 급성 간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간이 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소화 기능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일단 안 돼요. 뭘 먹어도 내려가진 않는다. 그리고 간이 에너지를 만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를 합성하고 전환하는 그런 영양 또는 에너지 대사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사람이 맥이 없어집니다. 하나도 기운이 없어요. 심지어 간부전이 아니고 그냥 급성 A형 간염에 걸린 분만 하더라도 제가 물어보면 뭐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로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성 간부전에서는 에너지가 없다, 사람이 에너지가 다 빠지고 소화 기능이 전혀 작동을 안 한다, 먹지를 못하고 토하고 구역질 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증상을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성 간부전이라는 어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질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급성 간부전이 무엇이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생소한 질환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책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설명을 많이 해드린 거고, 의과대 학생들도 아마 오늘 제가 강의한 거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급성 간부전이 무엇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급성 간부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